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드리기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을 물려줬더니 쫓겨났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는요, 인생 전체를 걸고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준 부모의 슬픔과 배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자식에게 집이라도 하나 물려주고 싶다. 애들 살기 힘든 세상인데 내가 가진 것이라도 미리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마음 정말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마음이 때론 너무도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오늘 저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76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에 살고 계셨고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죠. 혼자 된 뒤 아들은 결혼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살림을 따로 차렸습니다. 자주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버이날이면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명절엔 얼굴 보러 오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아들이 자주 말했습니다. 아버지, 애들 키우느라 진짜 빠듯해요. 전세금도 밀리고 집도 언젠간 사야 하잖아요. 처음엔 그냥 푸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집 저희 거 되잖아요. 미리 명의만 바꿔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버지는 결국 결심하셨습니다. 그래, 내 집 한 채 내가 아끼던 아들한테 주고 나는 그냥 방 한 칸 얻어서 살아도 괜찮지. 그 마음 얼마나 깊고 따뜻했을까요? 그리고는 집 명의를 넘겼습니다. 등기부등본엔 이제 아들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엔 별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전화가 뜸해졌고 명절에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어도 찾아오는 이 없었고 전화하면 바쁘다며 받지 않거나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찾아옵니다. 집으로 등기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이 주택은 매매 계약 체결로 인해 명도 요청이 진행 중입니다. 집이 팔렸습니다. 아들은 이미 몇 달 전 아버지를 모른 채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던 겁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당분간 저희랑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처가 쪽에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에게 집을 미리 물려준 수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십니다. 누구도 이런 말 쉽게 하지 않습니다. 집을 줬다가 쫓겨났다. 이건 자식의 배신이기도 하지만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자식에게 집을 미리 넘겨야만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돌아가신 뒤 자식들이 싸우지 않게 하려고 가진 건 미리 나눠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 결정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이 영상에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왜 집을 미리 물려줘선 안 되는지,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노후를 지키면서도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엄, 그리고 인생 마지막 챕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집 주셨잖아요. 이제 그만 좀 참견하세요. 이 말, 어느 60대 어머니가 자식에게 직접 들은 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이 어머니는요, 아들이 결혼한 뒤 몇 년을 전세로 어렵게 사는 걸 보고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 아들 고생 그만 시키자며 자신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빌라를 아들 부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고마워하더랍니다. 어머니,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다 갚을게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집에 들렀다가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저희 집이에요. 사전에 연락 좀 주세요. 아들이 뭐라 하자고요? 엄마, 그냥 너무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 여긴 이제 우리 공간이잖아.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셨답니다. 자식들 체면도 있고 며느리 눈치도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손주 생일에도 불려가지 못했습니다. 카톡으로 사진 한 장, 잘 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왜 집을 준 게 죄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건 단지 한 집안의 비극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긴 순간 부모는 법적으로 그 집의 손님이 됩니다. 아무리 효도하겠다고 맹세했던 자식이라도 내 것이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뀐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점점 부모의 삶을 외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버지, 이 집은 제 명의라니까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주세요. 여러분, 이게 소설 같으시죠? 아닙니다. 부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80세 노인이 살고 있던 집. 10년 전 아들에게 증여했지만 집안에서만 사시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좋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이 집에 사세요. 절대 문제 안 생기게 할게요. 그런데 8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아버지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합니다. 결국 은행이 경매를 진행했고 집은 헐값에 넘어갑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경매 공고문이 붙었을 때였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그 집은 아들 것이었고 아버지는 거기 살고 있는 무단 점유자였습니다. 나중엔 아들이 직접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자존심 좀 지키시고 나가주세요. 창피하게 이게 뭡니까? 결국 어르신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노인 쉼터를 전전하시다가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시작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때 어떤 법적 장치를 하지 않으면 그 집은 그냥 완전히 자식 것이 됩니다. 즉, 나중에 바뀌겠지. 자식이니까 설마 그러겠어. 라는 생각은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집을 주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니고 심지어 그 집에 살 권리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걘 착해요. 옆집이 그렇다지만 우리 애는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셨던 분들 중 절반 이상이 결국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사람 마음은요, 권리가 생기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내 자식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노후의 진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집을 물려주고도 내 삶을 지키는 방법, 즉 자식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내 존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꼭 이어서 봐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지키는데 이 정보가 작지만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집은 물려주되 쫓겨나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도 지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일부러 무시하고 지나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믿음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두시고 현실은 계약서에 남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집을 물려줄 때 그냥 줘버리는 것은 그 순간부터 그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모든 권한이 사라지는 겁니다. 얘는 안 그럴 거야. 우리 딸은 절대 나 안 버려. 그 말, 그 믿음. 슬프지만 이미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똑같이 외쳤다가 지금 요양원 한쪽에서 쓸쓸히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물려주는 것도 조건을 걸고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주거권 유보 조건부 증여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녀에게 이 집 너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등기해주되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권리가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갑자기 마음 바뀌어 엄마 나가세요 해도 절대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그 자식이 그 집을 팔려고 해도 엄마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하나는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방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재산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쓰고 죽은 후에는 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미리 지정해 놓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살아있는 동안 자식 눈치 절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식이 나중에 불효하거나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면 어이, 너 그거 못 받는다. 변경할 거야. 하면서 언제든 계획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집은 물려줄 수 있지만 그 집과 함께 내 인생을 내주는 일은 없어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렇게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요? 여러분, 자식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남이면 상처받아도 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평생을 함께 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정확하게 경계를 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서로가 더 편해집니다. 가슴으로는 믿되 문서로는 지키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 즉 집이라는 것은요, 재산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존엄이고 역사입니다. 그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땀 흘려 일구신 삶의 흔적이고 가족의 이야기가 쌓인 공간입니다. 그걸 너무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내가 병원비가 필요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집이 내 거지여야 내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살고 싶을 땐 함께 살고 혼자 있고 싶을 땐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노후의 자유입니다. 집을 주는 건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도 당당하게 내 권리를 지킬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노후는 운명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노후는 오직 나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는 최후의 승부처입니다. 먼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9세 김무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 없이 혼자 두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에요. 30년 넘게 가게를 하면서 번 돈으로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애들 대학만 보내면 됐다. 그게 전부였던 분입니다. 두 아들 모두 장성하고 나서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이 집 팔고 내 명의로 새 아파트 하나 사자. 엄마는 같이 살면 되잖아. 편하게 모실게. 정이 많고 자식밖에 모르던 김 여사님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큰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로 이사한 뒤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정말 잘해줬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어머님은 왜 낮에도 집에만 계세요? 어머님이 저녁 드실 땐 제가 애들 밥 챙기기 불편해요. 어머님, 혹시 친정 가서 며칠 계시면 안 돼요? 김 여사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작게 말했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답니다. 엄마, 장모님이 다치셔서 잠깐 처가댁 좀 다녀오시면 어때요? 짐도 싸기 전에 큰며느리가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한 달 이상 계시는 거면 이 집 열쇠는 잠깐 두고 가세요. 저희가 대청소도 좀 하게요. 그 말에 김 여사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날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 정말 많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천 명의 부모님이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 여사님은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단 하나의 문장을 증여계약서에 넣어뒀기 때문입니다. 본 부동산은 증여하되 김무 여사는 사망 시까지 무상거주하며 주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 문장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그 문장을 보여주자 법원은 바로 퇴거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김 여사님은 큰며느리도 큰아들도 다시는 그 집 문을 잠글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다시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해 자유롭게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날 그 문장 하나가 없었더라면 난 지금도 처가댁 뒷방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식들하고는 말 꺼내기도 조심스러운데 맞습니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특히 이미 집을 자식 명의로 넘기셨거나 자식들이 눈치를 주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절대 해답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 한마디를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노후가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집 문제 이야기를 꺼낼 때 야, 너 이 집 명예 돌려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싸움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다릅니다. 아들아, 엄마가 요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 친구들도 그렇고 집 넘겼다가 힘들어지는 얘기들이 많아서 물론 너 믿지. 근데 혹시라도 내가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이름이 아닌 게 좀 불안해서 말이야. 그래서 변호사랑 한 번만 상담 받아보자. 지금 뭘 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서로 미리 알아두자는 거야. 자식 입장에서도 불신이 아니라 준비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럼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이 드신 분으로서 미래를 대비하려 한다는 이유가 전달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상황도 겪으십니다. 아직 집은 내 명의인데 자식이 계속 은근슬쩍 말합니다. 엄마, 요즘 세금이 올라서 지금 명예 바꾸는 게 이득이야.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해놓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 어차피 줄 건데 지금 넘겨줘도 되지 않을까?
자식이 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 괜한 갈등 생기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아직 내 삶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동안에는 집이든 통장이든 그게 나의 수단이자 나의 보호막입니다. 그걸 너무 일찍 넘기면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란 보장도 없고 오히려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고요? 집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순간 내가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말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바뀌면 마음의 무게중심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싶다. 그게 너희를 덜 걱정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말을 하는데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합니다. 자식이 날 오해할까봐, 괜히 미움받을까봐.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미움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단단히 품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적인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진명이든 유언장이든 생전증여든 어떻게 해두느냐에 따라 내 노후가 외롭지 않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집을 자식에게 미리 물려줄 때 흔히 저지르는 큰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결정입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추억이 깃든 곳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앞서서 서둘러 명의를 바꾸거나 증여를 하다 보면 이후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휘말리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빚을 지게 되면 그 집이 담보로 잡히거나 심지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 한순간에 내 손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또한 집을 물려주고 나서 갑자기 가족 간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너만 집을 받았냐? 너는 우리 집안의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가족이 분열되는 걸 자주 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내가 집을 물려주는 방식과 타이밍이 내 노후의 평안과 가족 관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혼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만 커집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게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법적 효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재산 문제는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와의 상담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소통의 중요성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집을 물려주거나 재산 문제를 다룰 때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와 불신이 쌓이고 결국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쩌면 불편할 수 있지만 서로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각자의 생각을 듣는 과정이 나중에 큰 갈등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집을 물려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노후는 내 삶의 마지막 장이고 그 한 장 한 장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고 내 권리를 지키며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것, 그게 진짜 성공한 노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집, 내 인생,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주제로 더 깊이 있고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후회 없을 겁니다. 진짜 노후 준비 지금 시작하세요.